네, 그 부총리님, 네. 뭐 여러 의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또 부총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전례 없는 회계연도 개시 추경이고 그만큼 상황이 어렵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정부도 뭐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더 재원 때문에 이 수준밖에 할 수 없다는 게 지금 재정 당국의 입장인 것이죠. 뭐 재원뿐만은 아니고요. 특히 이번 추경은 아까 말씀드렸던 1월 원포인트 추경이면서도 그렇게 판단한 것은요. 제가 보건대는 꼭 재원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알고 있습니다. 국채 그 시장에 말씀도 미치는 있지만 영향도 굉장히 심각해서 여러 가지 지금 뭐 국제 금융 사정이라든지 또 각국의 인플레 문제라든지 이런 걸 다 감안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게 지금 우리가 추경 규모를 좀 늘린다고 그래서 그것에 얼마만큼 악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분명한 분석 근거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뿐인데 과연 그런 우려와 지금 국민들이 겪고 있는 위기의 심각성과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추경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다 네. 고민을 근데 했고요. 말씀하신 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그런 뭐 금리 문제라든지 인플레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재원 문제에 있어서도 아까 존경하는 배준영 의원님 질문에 뭐 재정 지출 구조 조정은 어렵고 결국은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게 되면은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 재원 마련에 어려움도 있다고 얘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 얘기가 틀립니까? 예. 네네. 근데 저는 어느 정도 뭐 재정 당국으로서 우리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해야 되는 입장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2020년에 재정 준칙 도입을 선언했을 당시에도 우리가 여러 논란을 했었죠. 기억하시죠? 네. 그때 60%라는 그 국가 채무 비율을 나름대로 정하셨는데 그때 한번 재정 준칙 도입 당시에 기재부가 예측했던 국가 채무 비율을 한번 보실까요? 표를 한번 띄워줘 보세요. 보시면은 2021년도에 22년도에 51.2%고 24년도에 58.6%가 될 것이다. 이런 걸 감안해서 60%로 채무 비율을 유지해 나가겠다라는 게 재정 당국의 입장이었죠. 네. 네. 그런데요. 작년 하반기에 금년 예산과 같이 그 기재부가 발표한 국가재정 운영 계획에 따르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훨씬 더 개선돼 있죠. 이 시기가 지금 한창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던 그런 시기인데 오히려 그 전년도에 예측했던 것보다 어떤 이 국가 채무 비율이 개선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 설사 우리가 국채 11.3조를 내고 하지만 여러 가지 세계잉여금해서 상환을 하면 이 수치에는 뭐 약간의 변화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2022년도 국가 채무 비율도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삶의 희망을 포기하고 소상공인들이 정말 사지로 몰리는 이런 시기에 오히려 재정 건전성이 원래 예측보다 개선됐다는 게 이게 재정 당국이 제대로 재정 운영을 하고 있는가라는 전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제가요. 어느 정도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위기 시에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마도 우리 재정 당국의 수장이신 우리 홍남기 부총리도 인정을 하고 계실 텐데 이 수치를 보면 과연 우리 정부가 이렇게까지 소극적으로 보수적으로 가야 되는가 저는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14조가 아닌 그 이상의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한다 해도 2010년 10월에 발표했던 저 수치보다 올라가지 않거든요. 지금 원래 예측했던 코로나 시기가 그거보다 훨씬 좀 길어지고 위기가 깊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재정당국이 오히려 개선된 수치를 내놓을 그렇게 한가한 시기인가 저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여주세요. 이게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작년도 7월 자료긴 하지만 이게 20개 선진국 중에서
각국의 코로나 대응 재정 지출과 금융 지원 수준을 이렇게 발표한 거거든요. IMF가. 그런데 보세요. 저 북유럽 3국 빼고는 대한민국이 제일 그 지출 규모가 적어요. 이런 걸 종합으로 본다 그러면 재정 당국이 걱정하는 재정 건전성의 측면에서도 충분한 여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상당 부분 피해 지원은 추경 말고 본 예산에 우리는 이미 선진국의 3배 이상 증가율로 예산 규모를 늘려왔습니다. 이거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저희가 다시 계산해보니까 11%가 넘습니다. 의원님 지금 저기 4.5%하고 돼 있다고 그랬는데요. 두 번째는 선진국하고 우리나라하고 피해 정도가 다르고 회복의 속도가 다릅니다. 똑같은 피해 규모인데 저희가 적게 했다면은 지금 지적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는 선진국이 마이너스 7, 8% 할 때 마이너스 0.9% 타격을 받았고요. 회복 속도도 선진국 어느 나라보다 빠릅니다. 그러니까 충격과 회복이 다른데 그 GDP 대비 똑같은 규모로 지출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시니까 좋습니다. 저는 그거는 거기에 아니라고 대해서 동의하기 쳐도요. 어렵다는 겁니다. 충격과 회복의 속도가 다르다는 것도 각국의 사정이 워낙 차이가 있기 네. 때문에 그것도 주관적인 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 부총리께서도 인정하시는 게 어려운 서민들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원은 하고 싶지만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어렵다는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재정 건전성의 측면이고 거기에 어떤 한계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요인들 말고도. 그렇다 그러면 그 논리는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원래 예측했던 것보다 이렇게 재정 건전성이 오히려 개선되고 있다는 게 이게 이 시기에 재정 운영이 맞냐. 그런 지적을 제가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정부가 국가침을 늘려도 어떠한 위기라는 심각한 불건전성에 빠지지 않는다. 네,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